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분입니다. 제가 테슬라 비중이 높은 만큼 요즘 테슬라를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가 IB들이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목표 주가도 많이 내리고 이런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캐시우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캐시우드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제가 앞으로 테슬라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저의 고민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또 고민도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일단 기사를 먼저 볼게요. 자, 요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 시황을 전해드리는데 이런 소식을 저도 봤어요. 오늘 아침에 본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 주식 21만 6,286주를 매입했다. 저점 매수 움직임으로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다 빠졌는데 테슬라만 0.66% 상승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기사들 보니까 돈나머니 캐시우드 테슬라 주식 대량 매수 하루 새 470억 사들였다. 엔비디아 팔고 테슬라 샀다. 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도 보면 쌀 때 사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분들한테 캐시우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주가 그래프는 아크인베스트의 대표 ETF인 ARKK ETF인데 코로나 시절에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었잖아요. 이렇게. 이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열광하면서 캐시우드에 대한 인기도 높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크인베스트의 이 ARKK ETF가 코로나 이후 양적 긴축이나 고금리로 정책이 바뀌면서 주가가 굉장히 심하게 하락했어요.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ETF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빠졌냐면 코로나 이후 가장 안 좋았던 저점보다 더 하락한 거죠.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캐시우드를 믿고 이 아크인베스트의 ETF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캐시우드를 디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한테 본의 아니게 욕을 먹으셨던 아크인베스트가 최근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캐시우드가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테슬라를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를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는 건데 사실 이 매도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매수 타이밍은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도 매수 타이밍만 좋은 캐시우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매수는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매도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21만 6,682주를 사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70억 원 정도 미국 달러로 한 3,521만 달러 정도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마켓워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가 IB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크인베스트가 좋아하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주가 변화고 이 보라색 그래프가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매집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엔비디아죠. 요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를 매입한 타이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00불 근처까지 하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죠. 2022년, 2023년 초. 이 시기에 아크인베스트가 매집량을 늘렸어요.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주가가 100불 초반까지 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119불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아크인베스트 이 보라색 그래프를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요 정도 119불, 120불이었을 때 갑자기 매입량을 늘렸습니다. 이때 보시면 2022년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20만 주가 넘게 갑자기 이제 물량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매수 타이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을 한번 보면 자, 이때 크게 한번 매도를 했죠. 가격대를 한번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142불, 그리고 163불, 그리고 162불. 그러니까 140불에서 한 160불 사이에 매도한 거니까 한 20불 정도에 이제 매입했다. 평단가라고 보면 수익률 한 40-50% 정도 보고 많은 양은 매도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물량을 줄여나갔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난 수익률이 있었겠죠. 엔비디아로 캐시우드가 이득을 본 건 맞지만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상승장을 다 놓쳤으니까.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좋지만 매도 타이밍은 좋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이 시기를 보면 지금 요 시기더라고요. 2024년 1월 25일부터 매수를 시작했고 이때 당시 테슬라 주가가 207불이었어요. 그러니까 207불일 때부터 여기 보시면 매수량이 좀 늘어났죠, 점점. 네, 이렇게 늘어나면서 테슬라 주가는 지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 이 아크인베스트는 200불 정도면 다시 이제 매수할 그런 시기로 본 건지 아니면 200불부터 뭐 이제 계속 하락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물량을 다시 늘려나가자 이렇게 전략을 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도 보면 주가가 저렴할 때 그래도 잘 매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코인베이스 주가가 137불, 그 다음에 굉장히 하락했을 때가 뭐 58불, 예, 50불 때까지 하락했을 때 좀 물량을 그래도 늘렸었다가 최근에 이제 이 정도부터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107불 정도 되는 가격. 그러니까 이것도 한 50% 정도 수익인 것 같아요. 평단가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5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점점 줄이면서 또 코인베이스 역시 주가가 지금 굉장히 급등해서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는 256불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괜찮지만 매도 타이밍은 별로 안 좋았다. 얘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크인베스트가 어쨌든 이게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좀 트레이딩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걸 보면 매수 타이밍은 좋고 매도 타이밍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를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 그 전에 테슬라 관련해서 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좀 같이 알아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UBS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225불에서 165불로 하락한 4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모델 2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자, 어떤 의견을 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모델 2의 생산 계획이 있죠. 그래서 모델 2가 이제 25,000불 정도에 판매될 거라고 지금 테슬라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서는 좀 늦었다. 왜냐하면 저가형 차량들이 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 2가 나오게 되는 그 시기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적인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계획대로 모델 2가 굉장히 시장의 어떤 체인저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초기 생산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델 2가 기존의 테슬라 생산 방식과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테슬라가 이 모델 2부터 이제 적용하겠다고 한 이 생산 방식이 언박스 프로세스 라는 그런 생산 방식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의 어떤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품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형태로 골격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시트, 뭐 대시보드, 엔진, 배터리 등을 조립하는 형태로 이제 완성된 차가 나왔는데 테슬라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닌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6개 조각에다가 각각 부품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위에 시트를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가프레스로 완성한 차체 앞뒤를 붙이고 양옆을 붙이고 해서 좌우 패널과 루프, 본닛, 그 다음에 트렁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조립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모듈화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비용으로 운영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방식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을 하고 있는데 UBS에서는 초기 생산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도 이건 전적으로 같은 생각인데 제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FSD 이 버전 12 이상의 것들의 이제 시연 영상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이 마진 가속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FSD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이제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테슬라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테슬라의 성장률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 세 번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얘기긴 한데, 테슬라 외부에서 AI나 뭐 로봇을 이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면 외부에서 하겠다라는 좀 으름장 정도를 이제 놓은 건데,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또 뭐 본인이 한 말은 그냥 저질러 버리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더 이제 낮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의 장기 비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FSD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의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게, 성장률 지표나 이런 수익성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비가 오는 게 확실하다면 큰 비는 일단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시장의 단기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만약에 테슬라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다라는 게 확실한다고 한다면 더 나은 투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좌도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하는 종목이나 매도하는 종목도 계속해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드리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또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테슬라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 봤을 때 그 당시 주가가 185불이었는데 적정 주가가 173불이 나왔었고, 173불 밑으로 하락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잖아요.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그게 3월 13일이었고 이때 당시에 다시 알아봤더니 다시 적정 주가 112불로 하락한 거죠. 예, 여기서 만약에 적정 주가가 170불 이상이었다면 지금 이때 당시에 주가가 169불이었는데 169불보다 높은 적정 주가가 나왔다면 줍줍 타이밍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었지만 적정 주가가 같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시작한 게 이런 개별 종목들의 최근 6주간 성장률, 그러니까 2024년 기준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걸 계속 트래킹 해보면서 실적 발표 결과랑 어떤 데이터 연관성이 있는지를 계속 분석해 오고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6주간 순이익과 매출 성장률을 보면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6주 전에는 순이익 성장률이 2.48% 성장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사실 더 높이 이제 성장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0.49%로 점점 줄고 있고, 올해 테슬라 순이익 적자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6주간 마이너스 80%나 지금 하락하고 있고, 매출 성장률 역시 6주 전에는 14.7%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3.28%로 6주 동안 마이너스 9.272%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주가는 14%가 하락했고, 자, 이렇게 지금 테슬라의 예상 이 성장 기대감이 낮아진다는 건 다시 말해서 테슬라의 주가의 추가 하락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첫 번째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163불까지 하락했고 현재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을까?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2023년 초에 100불 초반대까지 하락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두 번째. 지금 정도가 바닥일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성장 지표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주가가 지금 많이 폭락했는데 테슬라의 악재가
다 반영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또 희망 고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지금 반영된 게 160불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괜히 지금 매도했다가 다시 오르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슬라의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가 2024년 4월 19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3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4월 19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악재들보다 실적이 더 낮게 나왔다던가 여러 가지 추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자, 테슬라가 올해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이제 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주식은 항상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63불 정도가 되는 이 주가가 테슬라의 악재 어디까지 반영된 걸까? 이게 이제 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 반영이 된 걸까? 다 반영된 건가? 아니면 더 반영이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과 캐시우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캐시우드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제가 잠깐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캐시우드가 하는 이 대표 ETF의 ARKK 수익률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적정주가 종목에만 투자하는 이 가중치, 이 투자 방법의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제 22주차가 접어들었는데, ARKK 이제 누적 수익률이 29%고, 제가 하는 방식이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요 기간이 3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시장이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한 0.9%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그 전주 대비의 수익률을 보면 아크인베스트가 그 전주 21주차로 보면 33%였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저희 수익률은 60.71%고 그런데 한 주가 지났는데 시장이 빠졌는데 아크인베스트는 거의 4%가 빠졌습니다. 전주 대비. 예.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식은 1%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참고로 반도체 ETF인 이 SOXX ETF도 21주 차에 49%였는데 이제 이번 주에 38%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방법,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뭐 블럭이나 풀솔라, 엔비디아, 아마존, TSMC, 메타, 구글, 퀄컴 이렇게 투자하고 이 가중치에 따라서 투자 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이 방식인데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아크인베스트에 대한 이 어떤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타일대로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논리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테슬라 주가가 지금 163불 정도 되지만 지금의 적정 주가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테슬라의 지금 2024년 예상 성장성 지표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건. 자, 이 의미는 테슬라 주가가 아직 단기적인 바닥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들이 계속 낮아지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이 성장률 변화 데이터가 바닥을 찍고 반전하는 그 시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하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들이 계속 낮아지진 않고 어느 정도 낮아지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보합을 유지하다가 다시 어떤 이제 분위기 반전이 돼서 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미리 캐치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 전략에 한번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좀 이제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참고로 저는 테슬라 평단가가 114불입니다. 그래서 300주 들고 있는데 테슬라 비중을 축소할까 하는 고민이 있지만 매도 시점과 가격은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더 하락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 기준 적정 주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경우에 다시 매수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투자 루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가를 맞추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주가를 맞추는 개념.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 더 오를까? 이런 걸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자꾸 뭐 가르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생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1번, 2번, 3번의 논리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무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주가를 맞추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내가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한 것 그리고 잘못한 것을 잘 기억해 두는 거죠.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고 설령 시행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테슬라 하락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뭔가 배우는 게 있고 경험하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어야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또는 테슬라나 다른 종목의 하락장을 맞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프로세스,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꾸 또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라고 또 댓글 다실까봐 무서운데,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